자, 1번부터 문제 풀면서 뭐 간단하게 이론 정리합시다. 자, 정연파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발진. 여러분들이 이게 증폭이겠지? 증폭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교환, 피드백 시켜주는 게, 요렇게 이제 있겠지. 자,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발진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만약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증폭돼서 이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한번 나오지만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요게 돼서 이렇게 돼서 들어가면은 두 번째 게 이렇게 나오겠지. 응?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3배 증폭하면은 얘는 3분의 1이 되면 계속 되면서 이런 파형이 나올 거다. 자, 이게 뭐다? 이게 증폭이야. 응? 자, 그러면 1번 발진기 동작에는 입력 신호가 필요치 않다. 입력 신호 한번 넣어줘야 되겠지. 맞지? 이건 뭐야? 옳지 않은 거라 그랬어.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은 입력 신호가 없어도 이렇게만 해주면은 자, 계속 뺑뺑이가 도르니까 이게 되겠지? 그래서 1번은 옳다. 그치? 2번 페로프 이득이 1. 자, 요거하고 요거를 곱하면 얼마야?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 2번도 옳다. 3번 페르프 이득이 시동시보다 1보다 커야 한다. 요거는 A 베타가 1이지. 그러면 처음에 시동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될까? 부릉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는 A 베타가 이렇다고 볼 수 있다. 응? 3번도 맞네. 4번 페르프 유상 변이가 180이다. 이게 몇 도야? 동이상이지? 0도? 동이상? 0도? 정답은 4번이 틀렸다. 2번 다음 계한회로의 발진 조건은 뭡니까? 계한회로의 발진 조건은 A 베타는 얼마? 1이다. 그 다음에 유상 조건은 뭐다? 0도다. 이거를 합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답이 뭐예요? 2번이 정답이 되겠지? 3번 계한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출력 신호의 일부가 유상 변이 없이 입력으로 임가된다. 맞지? 2번 정계한이다. 요게 똑같은 게 정계한이야. 똑같은 게 정계한. 반대가 뭐지? 부계한. 부계한은 어떻게 들어갈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부계한이야. 응? 이거는 정계한이고 이건 부계한이다. 3번 페르프 이득은 1보다 작아야만 발진이 유지된다. 아니지? A 베타는 이렇게 되는 거니? 정답은 3번이 틀렸다. 동작시키는 데는 외부 입력 신호가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지. 4번 바카우전의 발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거를 바카우전의 발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번 루프 이득 0? 아니지. 루프 이득은 얼마가 돼야 돼? 이 루프 이득은 항상 1이 돼야 되겠지. 1. 1번이 틀렸지? 그러니까 답은 1번이네. 2번 기본 증폭기의 입력 신호와 계한 신호의 크기는 같아야 한다. 이거 같아야 되잖아. 이거 똑같아야 되지? 이거 똑같아야지 나오고 똑같아야지 나오지. 3번 기본 증폭기의 입력 신호와 계한 신호는 동일한 위상을 가져야 된다. 위상차는 몇 도? 0도. 동이상. 4번 외부의 입력 신호 없이도 출력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발진 조건을 의미한다.
그치? 계속 뺑뺑이 돌잖아. 뺑뺑뺑뺑 돌면서 계속 이런 게 발진되지. 그래서 오실레이션. 자, 여기 이제 기본 개념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발진계 기본 개념은 바크하우젠의 발진 조건이라 그러고 루프 이득은 얼마? 1. 위상 조건 얼마? 0. 0은 뭐라 그런다? 동이상이라 그런다. 오케이. 5번 발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윈브릿지 발진기는 부계안회로와 정계안회로를 모두 포함한다. 여러분들이 이 발진기가 여기에 따라서 베타의 구성에 따라서 CR로 만든 발진기가 있고요. LC로 만든 발진기가 있고요. 뭐 수정으로 만든 것도 있어. 그래서 CR로 만든 발진기는 이상형, 그 다음에 윈 브릿지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윈 브릿지형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물어봤죠. 예, 그래서 윈 브릿지형은 여러분들 그 문제 7번에 있는 것 같이 생겼어. 자, 문제 7번에 있는 걸 한번 잘 볼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부계안이지, 부계안. 자, 여기에 자, 보자. 요게 여러분들 베타야, 베타. 요게 A고. 자, 그러면은 자, CR로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윈 브릿지 발진기다라고 얘기해. 자, 여기서 나오는 발진 주파수는 이 파이 루트의 C, R, C, 1. 오케이. 자, A 베타 2를 만족하는 A는 얼마냐? 3이다. 베타는 3분의 1이다. 이런 발진기를 뭐라 그런다? 윈 브릿지 발진기라 그래. 요거는 OPM프를 그려놓은 거다. 자, 그러면은 윈 브릿지는 부계안, 이게 부계안이지. 이거는 무슨 계안? 정계안. 1번은 맞았다. 이해되겠어요? 자, 2번 콜피즈 발진기와 하틸리 발진기는 모두 정계안 회로를 포함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하틸리 발진기, 콜피즈 발진기가 있다. 그래서 하틸리 발진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하틸리 발진기의 생긴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자. 하틸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증폭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베타가 이렇게 생겼어. 이거는 하틀리. 콜피츠는
증폭기 있고 이렇게 생긴 거를 콜피츠라 그런다. 그러면 여기 자 여러분들이 다 무슨 계안을 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여기 베타지 베타 요거는 A 자 생긴 모양이 전부 다르죠. 요거는 CR로 된 거고 요거는 LC로 된 거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LC 발진기다. 여기 L, C, 여기 이제 C, L. 자, 이런 발진기를 얘기하는 거다. 자, 모두 정계한 회로를 포함한다. 그렇지? 다시 이제 이 정계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맞고, 하하틸리 발진기의 계한율은 용량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니죠. 여기가 이게 VF지? 유도성이지, 유도성. 여기가 VF야. 자, 그래서 여기가 여기 접지하고 입력이잖아. 접지 입력은 요거잖아. 접지 입력은 요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3번은 틀렸다. 하하틸리 발진기의 계한율은 용량성이 아니라 뭐 유도성.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수정 발진기는 다른 발진기에 비해서 Q값이 크다. 이게 가장 비싼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택도가 굉장히 좋고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선택도가 좋은 거는 Q는 10의 6승 정도 되고 주파산 정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다. 4번 맞았어. 6번 다음 회로의 발진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바로 이상형을 물어봤죠. 요 이상형도 여러분들이 두 개가 있어. 병렬 R형이 있고 병렬 C형이 있다. 그래서 R형, C형. 자, R형과 C형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이 증폭기를 이렇게 그리고 이 증폭기에 여기에 먼저 C, R 자, 여기 베타를 한번 잘 봐. 응? 자, 여러분들이 C하고 R, CR,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돌린 거 보여요. 이렇게 돌렸지? 여기 CR, 여기 베타. 그래서 요거의 발진 주파수는 2 바이 루트 6 CR분의 1이다. 외우면 돼. 이게 뭐다? R이 병렬이야. R이 병렬로 된 발진 주파수다. 그럼 이게 이제 C로 된 것도 있겠지? 병렬 C로 된 거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그지? 이거는 베타고. 요거의 발진 주파수는 F의 제로는 2 파이 CR 루트 6이야. 이거 암기해야 되겠지? 자, 6번의 정답은 뭐다? 4번이다. 이거지? 4번. 이걸 뭐라 그런다? R이 병렬로 된 거야. 응? 이거는 C가 병렬로 된 거야. 그래서
R이 병렬이냐 C가 병렬이냐 그 차이가 있겠지. 7번 다음 윈 브릿지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거 요거 얘기한 거죠. 자 옳은 거 발진 주파수는 이거지. 요거니까 얘는 2 파이 루트 바꿔지겠지. C 두 개니까 2 파이 CR분의 1이다. 정답은 3번 발진 주파수는 R과 관련이 있다. 나머지는 발진 주파수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요것만 관련이 있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희망하는 것만 넘겨주는 거거든. 여기서 희망하는 것만 넘어가는 거야. 희망하는 것만. 희망하는 것만 넘어가니까 그것만 나오는 거야 이렇게. 희망하는 것만 넘겨주는 거야. 희망하는 것만 넘겨주는 거다. 희망하지 않는 거는 여기서 안 넘겨주는 거야. 희망하는 거가 넘어오니까 계속 그게 나오는 거지. 8번 다음 발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 8번의 그림과 이 그림은 똑같은 그림인데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좀 헷갈리지? 응? 자 한번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여러분들이 R4 요게 R4네. 요거는 R3 요거는 R에1 요거는 C에1 요거는 C에2 R에2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8번 회로나 이 회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C1 C2 R1 R2 이렇게 되겠지. 맞아? 자 그럼 8번에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어. 발진 주파수가 틀렸네. 이건데. 정답은 1번이겠지? 1번. 정답 1번. 2번에 R1, R2, C1, C2는 진상, 지상을 구성한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거는 진상이고 이렇게 된 거는 지상이야.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뭐지? 요거는 뭐? 진상. 요거하고 요거는 뭐야? 지상. 상을 늦추고 상을 빠르게 하는 거. 맞았어. 3번 발진을 위해서 전개한 높이의 유상천이는 n에다가 360을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뺑뺑이를 동의사항으로 돌렸다는 거야. 동의사항으로 뭐 몇 번을 돌려도 상관없지? 어차피 0도만 되면 되는 거잖아. 3번 맞았어요. 3번 맞았어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뭘까요? 4번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OPM프를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 비반전의 증폭기라고 볼 수 있어. 비반전 증폭기는 증폭도를 어떻게 계산했지? 1 때리고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비반전 증폭기를 계산했어. 맞아요. 그래서 얘는 1 때리고 R4 2 R4 3 여기 3 맞지? 3 맞아? 3 이 비반전 OPM프의 증폭도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습니까? OPM프 맞았어.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나오면은 뭐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지? 이거 발진 주파수 잘 정의 왜 암기하면 되고, 윤브리치 발진 주파수 뭔지 정리하면 되겠지. 자, 오케이. 자, 부담 갖지 마.
되게 쉬워. 요거는 발진의 기본 이론이지. 이거는 발진 종료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쉽지? 누구나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생소한 거야. 처음만 그래. 다 거쳐갖고 다 합격했어. 9번 다음 발진회로의 공진 주파수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베타가 뭔지만 찾아봐. 베타가 L과 C로 만들어져 있는 거 보여? 이렇게 L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여기에 요 C가 있는 거 보이냐고. 응? 이게 뭐죠? 이게 베타시. 그러니까 베타에서 발진 주파수 결정되니까 F0는 2 파이 루트 L 10분의 1이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발진 주파수가 베타에서 결정되는 거는 희망하는 것만 이쪽으로 넘겨주는 거야. 희망하는 것만 넘어가니까 희망하는 것만 나오는 거야. 희망하는 것만 넘어가서 나오고 넘어가서 나오고 넘어가서 나오고 넘어가서 나오고 희망하는 것만 나온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0번 다음 하틀리 발진기를 구성하기 위한 회로에서 가, 나에 알맞은 소자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 나에 알맞은 소자.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뭐로 그렸죠? TR로 그려놓은 것 같아. 자, TR로 그려놨죠. 어떻게 했어? 여기 TR 한번 그려볼까? TR로 그리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요거나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접지로 들어간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컬렉터에서 나온 게 다이렉트로 C를 통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는 나번은 뭐야? 나번은 C고 감이 와요. 여기 나번이 C인 건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가번은 L이지? 가번은 L이다. 가번은 L이다. 이게 가번인가? 이게 가번이고 이게 나번이지. 이건 C, L. 정답은 3번이다. 3번. 이거 외워야 돼요. 자, 11번. 다음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 FLG는 자, 발진 주파수 FLG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자,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하틀리야, 콜피치야. L이 두 개지. L이 두 개지. C가 하나지. 자, 거기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증폭기가 이렇게 있고, 자, 증폭기가 있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뭐죠? 이게 베타지? 베타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그려보면은 어떻게 된다?
L. 자, 요 C가 자, 여기 이제 출력. 여기 출력에서 여기 입력으로 이렇게 C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다음에 L1은 출력에서 접지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출력에서 접지로 들어가고 있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뭐야? 접지지? 접지. 접지에서 출력으로 가는 거. 접지에서 출력으로 가는 거. 이게 L2지. 그래서 요 두 개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발진 주파수는 어떻게 배웠어? 2파이 루트에 L 두 개, C 하나. L1, L2 플러스 여기는 M이 언급이 없으니까 C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까? 네,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무슨 발진기지 이거? 하트리 발진기? 이거는 하트리 발진기다. 자, 12번은 아주 좋은 문제예요. 12번은 5% 정도 학생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대부분 못 푸는 문제다. 그래서 하트리 발진 회로에서 발진 주파수 F가 되기 위한 L1 값은 뭐냐? 이거를 만들기 위한 L1 값 물어봤어. 그래서 GM은 9, 그 다음에 RL은 1kg, 그 다음에 C는 1 마이크로. 자, 이 문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문제인지 한번 잘 봐. 자,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A지. 자, 여기 베타. 요 두 개만 봐. 요거하고 요거만 보면은 여기에 L1, L2, C. 자, 여기 베타지? A. 자, 요 A는 얼마야? A는 여러분들이 패트 증폭기에서는 GM, RL이 A야. 여기 베타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A 베타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어? 자, 그러면은 자, 요 베타는 뭐야? 베타는 여기가 이제 V0니까 V0분의 VF니까 자, V0분의 VF예요. 그래서 L1 플러스 L2의 VF는 요거지, L1. 자, 이제 힌트를 다 줬어. 자,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구한다. 그러면은 힌트를 다 줬으니까 2파이 F는 오메가인데 얘가요. 여기서 보면은 1 메가헬츠라는 거지. 그러면 F의 제로는 자, 오메가 넘어가면은 루트 LC분의 1이지. 근데 얘가 1메가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난이도가 굉장히 좀 있는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해결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힌트는 다 줬는데 자, 한번 하나씩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 자, 여기 GM하고 RL 곱하면 얼마지? 9지 9?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 다음에 RL은 1 곱하기 10의 3승. 여기는 9다. 9. 그러면은 A가 9야. 그럼 베타는 얼마야? 9분의 1이지.
9분의 1이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 L이지? 전체 L에서 L의 완. 얘가 얼마가 된다? 9분의 1이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오나요? 그러면 이 L이라는 건 뭐야? 이 L이라는 거는 여기서 C라는 건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있다 그랬으니까 처음 하는 친구는 못 풀어도 걱정하지 마. 응? 뭐 다 뭐 풀으라는 건 아니잖아. 자, 여기서 C가 얼마야?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오케이? 그럼 L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 L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대줘야지만이 루트가 없어지겠지? 루트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거는 1메가라는 거는 1 곱하기 10의 6승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L은 요게 나왔다는 거야. 응?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여기가 L의 완이야. 응? 그지? L의 완은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자,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야. 자, 이 문제는 5%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난이도 A다. 이 정도만 풀 수 있다면 발진기를 다 이해한 거야. 자, 이게 뭐라고요? 무슨 조건이라고 이게? 바카우전의 발진 조건. 이거는 패트 증폭기의 이득을 구하는 식이잖아. 맞아? 그래서 좋은 문제야. 꼭 한번 음미하면서 풀어봤으면 좋겠어.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번 시도는 해봐. 응? 이런 문제 나오면 보통 던져 여러분들이. 근데 합격을 해서는 해봐. 넘어갑니다. 13번. 다음 발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무슨 발진기야 그게? 요 발진기 맞아? 왜 이건지 알아? 시가 몇 개야? 시가 2개, L이 하나. 맞아요? 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는 2 파이 루트의 L 하고요. C1, C2, C1, C2, 1.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이야. 그런데 콜피츠 발진기 맞았어. 2번 발진 주파수가 틀렸지. 이게 발진 주파수야. 오케이? 요거 발진 주파수. 정답 2번. 3번에 발진 주파수 발진 지속하기 위해서 피렌지스터 전달 콘덕턴스는 1, A 베타 1이니까 발진 조건 만족하는 전달 콘덕턴스 GM R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커질수록. 그렇지? A 베타가 1인데 얘가 자, 요게 커진다면은 여기서 요 A는 GM R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얘가 지금 마지막은 R이 커질수록 얘가 이렇게 작아져야지 A는 일정하게 만들 수가 있겠지. 4번도 맞는 거야. 14번. 다음 발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러분들 무슨 발진기인지 한번 이름 얘기해 볼래? 요거 찾아 빨리. 자, 14번에 요거 찾아봐. 자, C가 둘이야, L이 둘이야. C가 둘이지. C가 두 개가 있어. L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자, 보자. C가 둘, L. C가 둘, L. 그지? 여기가 뭐로 돼 있니? C, 3, C, 4. 여기가 뭐지? C, 4. 여기는 C, 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L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뭐야? C, 3, C, 4, C, 3, C,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감이 와요.
그러면은 14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다. 발진 주파수가 틀렸잖아. 발진 주파수가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제 발진기 문제 나오면은 자신감 가지고 한번 해보고 가장 난도가 높았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도전해 보시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은 발진기는 다 맞출 수 있다. 자, 정연파 발진기를 했어. 이번에는 이제 정형파가 아니라 부형파를 발진하는 발진기. 멀티바브레터. 그래서 쌍안정, 자, 멀티바브레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초인종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볼까? 초인종을 한번 딱 누르면 초인종을 딱 누르면은 벨이 계속 여러분들이 일정 시간 자, 이거 쉽게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봐봐. 이건 초인종이라고 하자. 이거는 원타치. 스위치. 원타치, 스위치, 초인종. 이거는 애들 장난감. 자, 그러면은 이거 내가 딱 한번 딱 눌러주면은 딱 눌러진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퇴근할 때 딱 한번 눌러주면은 불이 꺼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시 뭐 들어와서 나 일을 또 해야 돼. 그럼 불 켜. 그럼 다시 또 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안정 상태가 두 개가 있다는 거야. 불 켜고 불 끄고 불 켜고 누를 때마다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 있지. 이런 거. 꺼지고 켜지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쌍안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안정. 이렇게 누르면 꺼지고 이렇게 누르면 켜지는 거. 이해되겠어? 여기 쌍안정이 있는 거야. 단안정은 뭐냐면은 내가 한번 누르면 초인종이 삐비비비비비비 하고 딱. 이건 안정 상태가 아니야. 응? 그리고 안 나오니까 또 누르니까 삐비비비비비비 하고 땅.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누르면 삐비비비비 땅. 이해되세요? 요게 단안정이라는 거야. 이거 안정 상태가 아니야. 안정 상태는 하나밖에 없어.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비안정은 뭐냐면 아예 없는 거야. 뭐지? 뭐 애들 장난감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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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그냥 알아. 삐뽀 뭐 삐뽀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거는 비안정이라.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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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이게 애들 장난감에 들어가는 비안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했다. 1번 플립플롭은 쌍안정이다. 맞아요. 한 비트를 일시 기억할 수 있잖아. 그지? 이거 기억하는 거 맞아요. 1번 맞았어. 2번 단안정 멀티바브레터는 단일 펄스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펄스 발생할 수 있지? 이렇게 맞았어. 3번 멀티바브레터는 단안정, 쌍안정, 비안정 맞았어. 4번 비안정 멀티바브레터는 외부 트리거 펄스에 의해 동작한다? 아니잖아.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가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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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다. 4번이다. 16번 슈미터 트리거 회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슈미터 트리거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슈미터 트리거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문제야. 그래서 자, 두 개를 한번 놓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두 개를 놓고 한번 비교해 보자. 자, 여러분들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달라. 요거는 부계안이잖아, 부계안. 이거는 뭐죠? 바로 부계안이야, 부계안. 이거는 전계안이지. 이거는 증폭기야. 이거는 슈미터 트리거야. 차이점을 빨리 봐야 돼. 얘는 증폭기야. 신호를 증폭하는 거야. 얘는 신호 증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VI, V0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가 10V, 10V 이렇게 되면은 자, 빨리 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정으로 들어갔어요. 정. 그러면 이쪽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냐? 여기는 잡음이야, 잡음. 잡음범이고 여기가 신호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하자는 거죠? 잡음에 의한 동작을 안 시키게 하려는 거야. 잡음은 동작을 안 시켜주지. 신호가 들어갔을 때 동작이 일어나는 거야. 신호가 들어갔을 때 동작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뭐다? 이게 슈미터 트리거야. 그러니까 이 잡음 때문에 동작 안 시키려고 여기를 동작 안 시키는 범위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동작을 안 시키겠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슈미터 트리거 에러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1번 전계안이다. 맞지? 2번 멀티 바이브레터라고 하는 파형 발생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 이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나오잖아. 신호에 따라서 이렇게 구형파만 나오게 할 수 있어. 3번 히스테리식 특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특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았어. 4번 잡음 신호로 인한 채터링 현상을 제거할 수 없다. 없다의 밑줄 봐봐. 이거 왜 필요하다고요? 여기서 동작 안 시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잡음이 들어가서 신호 동작을 시키면 안 되거든. 그거를 채터링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제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이 틀린 거야. 17번 슈미터 트리거의 응용 분야가 아닌 것은 구형파 만들 수 있어요. 전압 비교할 수 있어요. 전압이 크게 들어오면 이거 그거를 만들 수 있어요. 전압 비교회로를 쓸 수 있고 잡음 제거할 수 있어요. DA 변화는 아니지. DA 변화는 아니야. 정답은 1번이다. 18번 다음은 슈미터 트리거 회로와 이 회로의 입력에 대한 출력의 전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출력 전압 V0의 양의 포화 전압을 VH, 음의 포화 전압을 VL이라고 할 때 전달 특성 그래프에서 출력이 VH에서 VL로 천이되는 인계 전압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문제는 자,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서 전개안을 시켰고 전개안 시킨 거 보니까 이거 슈미터 트리거
그런데 신호를 어디서 집어넣었어? 신호를 여기서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요거는 신호가 자,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가 들어갔을 때 플러스가 나오게 하는 거네. 그지? 여기 반전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H에서 L, 요 H에서 L, H에서 L, 요걸로 이렇게 지금 되려고 한대. 그랬을 때 여기 전압을 인계 전압. 요거는 자, 요거지. 그래서 VH. 자, 이 VH를 전압 분배했구만. 뭐 R1, R2에서 요거 R1, 요게 요 전압이지. 정답은 3번이다. 3번. 3번. 19번. 다음과 같은 입출력 히스테리스 특성 곡선을 갖는 회로는 이거네 이거. 이거지? 정답은 1번. 자, 20번. 다음 슈미터 트리거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슈미터 트리거 회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자, 슈미터 트리거 1번. 슈미터 트리거 회로를 이용하면 잡음 신호 제거한 펄스 구형파 얻을 수 있다. 맞죠? 2번. VS가 양의 값일 때 Vout은 음의 값을 갖고 VS가 음의 값일 때 Vout은 양의 값을 갖는다. 아니지. 왜 이게 틀렸을까?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VI, V0. 지금 요 얘기대로 한다면 양의 값일 때 요거고 음의 값일 때 이거다. 음일 때 양일 때. 지금 요 표현이 자, 2번 표현을 봐봐. 이 VS가 양의 값일 때는 음을 갖고 그 다음에 VS가 음의 값을 가질 때는 양의 값을 갖는다. 이대로 그림을 그렸어. 이게 히스테리시스 특성 곡선이가? 아니지. 이게 뭐예요? 이게 있어야 되지. 얘는 이게 없지 지금. 이게 없지? 이건 그냥 비교기야 비교기. 그래서 요게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에 히스테리 특성 가지고 있지? 4번에 반전. 그렇지? 마이너스를 갔으니까 반전.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자, 이제 요것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1번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이 시판되는 IC 중에서 굉장히 판매가 많은 IC. 그게 뭘까요? 타이머 IC야. 요 타이머 IC가 문제로 나왔네요. 자. 자,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는 않아. 자, 요 회로를 한번 잘 보세요. 요거는 SR 플립플롭이죠?
요거는 이제 비교기야, 비교기. 자, 비교기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떤 동작을 할 거냐, 뭐 이런 정도 해석을 해 보셔야 돼. 여기를 VX라 그랬어요. 자, 그럼 처음에는 탁 스위치를 켜면은 자, 스위치를 켜면은 충전이 일어나요. 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전이 일어납니다. 자, 처음에 키면은 충전. 충전. 자, 충전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키면은 충전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0, 여기 1. 자, 충전이 일어난다. 처음에 키면은 충전이 일어납니다. 3분의 1보다 큰 게 들어가니까 세트 1, 0. 자, 그러면은 여기는 셋이야, 셋. 자, 그래서 요 그림을 잘 봐. 여기가 자꾸 콘덴서가 자꾸 올라가잖아. 올라가면은 여기에 있는 요 3분의 1 VCC보다 여기가 커지는 순간에 세트 시키니까 여기는 1이 나오겠지. 그지? 이게 1. 충전. 근데 잘 들어. 계속 충전이 되다가 얘가 3분의 2 VCC까지 여기서 충전 전압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1이 돼 버리는 거야. 여기가 1이 돼. 자, 여기가 1이 되면은 리셋이지, 리셋. 리셋 시키면 여기를 0으로 바꾸고 얘를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0으로 바뀌고 얘가 1이 들어가니까 ON이 되지. ON이 돼서 어떻게 될까? 자, ON이 돼서 여기 충전됐던 게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방전이 되는 거야. 어디까지 방전이 되겠냐? 바로 여기까지 이제 방전이 쫙 되면은 다시 또 요 3분의 1 VCC 아래까지 떨어지면 얘가 또 셋이 되는 거야. 셋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 또 충전이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다시. 자, 또 이렇게 되면은 또 여기 이렇게 방전. 그래서 요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알겠어요?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 그러니까 삐뽀 삐뽀 하는 소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리됐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T-ON이라고 그러면 듀티 사이클은 T에서 T-ON이야. 그래서 이 T는 자 0.7 온되는 시간. 자, 뭐 일단 요까지만 이해를 해봐 한번. 어렵지 않지 이거?
그래서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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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거다. 자, 그럼 문제 풀자. 21번의 정답은 뭐예요? 비안정이지? 파형 이거지? 통과.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스타디를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자, 넘어간다. 22. 자, 다음 O 타이머 IC를 활용한 구형파 발생 회로가 정상 동작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안정. 맞지? 비안정. 2번 출력되는 구형파의 온 시간은 RA, RB, C. 맞아요. 그지? RA, RB, C. 맞다. 2번 출력되는 구형파의 오프 시간은 RB, RC. 맞아요. 여기가 뭐죠? RB? 여기 뭐야? 이제 요걸로 결정한다. 그래서 T-on 0.7 뭐다? RA, RBC. RA, RB, C로 결정하고 T-off는 0.7에 RB, C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T-on, T-off, T-on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RA 플러스 ERB 한번 다 써줄까? 이게 듀티 사이클이야. T-off, T-on 이렇게 되지. 자, 3번은 맞고 4번 출력되는 구형파 듀티 사이클은 50%보다 작다. 이거는 50%보다 일반적으로 크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4번이 틀렸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줘야 돼. 삐뽀, 삐뽀, 삐뽀 하면서 계속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아주 많이 쓰이는 IC다. 다음에 나올 때는 듀티 사이클을 물어보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RA, ERB에 RA, RB. 이렇게 계산해줘. 통과. 23번. 다음 블록도를 갖는 위상 동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수정 발진기가 있고, 위상 비교기가 있고, 저역 통과 필터, 전압 제어 발진기, 주파수 분주기, FR.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F0를 N으로 분자한 거죠. 그러면은 위상 비교기가 FR 이꼴 N의 F0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 그러지? 베이스 루프가 잠겼다. 자, 이 루프가 잠겼다. 이런 얘기죠? 자, 일치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바로
자동 위상 추적 회로예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파수를 나중에는 이걸 눌러가지고 원하는 주파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만약에 1메가를 집어넣으면은 5 누르면은 5메가 나오잖아. 6 누르면 6메가, 7 누르면 7메가. 누르는 대로 나오는 거야. 그렇지? 처음에는 딱 눌러놓은 게 일치가 안 하면 여기서 뭐가 나오지? 위상자 출력이 나오고 요거가 직류 제어 전압으로 바뀌고, 예, 그게 이제 이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되는 주파수가 다시 피드백돼서 비교하는 거지. 언제까지? 일치할 때까지. 일치할 때까지. 일치시까지. 일치가 되면은 안정된 주파수가 나오겠지? 이게 PLL이다. 자, 1번. 위상 동계로에 의해 발생되는 주파수 F0는 수정 발진 주파수 FR과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잖아. 틀렸어. 2번. 주파수 F0인 신호가 N 분주의 주파수 분주기에 입력되면 주파수가 NF0로 높아진 신호로 출력된다. 아니잖아. NFR이잖아. 그지? 틀렸어. 3번. 위상 비교기는 주파수 분주기의 출력 신호와 위상 발진기 기준 신호 크기와 위상을 비교하여 두 신호 크기와 위상이 같을 때만 신호를 출력한다. 틀렸지? 여기 틀렸잖아. 위상차 출력이 뭐야? 주파수. 크기와 위상이 아니라 주파수. 이게 주파수를 비교하는 거잖아. 4번. 전압 제어 발진기의 발진 주파수 F0는 저역 통과 필터에서 출력되는 전압에 의해서 결정되며 여기 발진기 위상 잡음이 적을수록 안정된 주파수 얻을 수 있다. 이건 맞다. 정답은 4번이 맞겠죠? 4번이 맞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PLL도 이것도 중요한 회로고 이 타이머도 중요한 회로다. 다 정리하자. 응?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발진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은 될 거다. 이런 얘기지. 자, 이번에는 이제 변조로 넘어간다. 자, 변조. 자, 변조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송파가 들어가고요. 정보가 아날로그면은 아날로그 변조, 디지털이면은 디지털 변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 반송파를 A의 코사인 E 바이 FCT 플러스 세타라 그랬을 때 진폭, 주파수, 위상 진폭에 실을 거냐 주파수 실을 거냐 위상에 실을 거냐. 예를 들어서 이 아날로그는 정보가 이런 정보야. 근데 이거는 정보가 이런 정보지. 어디에 실을 거냐. 그래서 진폭에 실으면은 AM, 주파수에 실으면은 FM, 위상에 실으면은 PM. 두 군데 실으면은 복합 변조가 되겠지. 여기도 진폭에 실을 거다. 여기 0,1을 여기 실을 거다. 여기 어디다 실을 거냐. 그래서 ASK,
FSK, PSK. 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자. 맨 먼저 이거 AM의 문제다. 자, 1km에서 10km 사이 주파성분을 가진 음성 입력 신호를 1메가 반송파로 진폭 변조할 경우에 변조된 출력에 나타나지 않는 주파수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정보, 반송파, 정보를 뭐라 그럴까? MT라 그럴까? 반송파를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여기는 AM의 코사인, 여기는 AC의 이거를 이제 진폭 변조하겠다는 거예요. 진폭 변조한 그 모양 AM 하면은 요거를 여기다 올리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AC의 AM의 코사인 2파이 FMT의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지. 어디에 진폭의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진폭에. 이 진폭에 정보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유식은 A씨의 자, 그 다음에 요거 이해돼요? 자, 진폭의 정보를 올렸다는 거야. 진폭에. 그래서 H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AM 이렇게 되죠? 요거를 이제 변조더라 그러지. M 자, 이게 일반식이에요. 정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 풀어보면은 A씨의 코사인 2파이 FCT. 이건 반송파지? 그 다음에 A씨의 코사인 2파이 FMT. 코사인 2파이 FCT. 자,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2분의 1 합차가 되나요? 그래서 A씨의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요거 합차 2분의 1 MAC 코사인 2파이에 FC 플러스 FM의 T 플러스 2분의 1 MAC의 코사인 2파이 FC 마이너스 FM의 T 여기 되나? 요걸 뭐라 그래? 하측파. 요거를 상측파. 요거를 반송파.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뭐 어려운 건 없다. 자, 그러면은 문제 풀자. 지금 FC가 1메가야, 1메가. FM은 얼마? 10kHz. 그러면 자,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타나지 않는 주파수. 자, 24번 이해돼요? 나타나지 않는 주파수야. 자, 그래서 여기가 1에서 이렇게 되나? 응?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 1kg에서 10kg야. 음. 1메가야. 응? 자, 그러면은, 자, 먼저 요거 나타나요. 1메가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1kg에서 10kg 반송바 나타나잖아. 그리고 여기에 요거 나타나고 요거 나타나지. 요게 자, 빨리 보세요. 자, 요 반송파에 요 정보가 올라타니까 요거하고 요거 나타나요. 자, 나타납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여러분들 상측이고 여기는 하측이지. 상측, 하측, 상측, 하측.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더해봐. 1메가에서 1kg. 그러면은 여기는 1메가 플러스 1kg. 여기는 1메가 플러스 10kg. 여기는 1메가 마이너스 1kg. 여기는 1메가 마이너스 10kg.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나타나지 않는 거 찾아보세요. 1005, 1005는 여기 나타나겠다. 100는 나타나겠다. 100는 나타난다. 그치? 99, 99도 나타날 것 같아. 990.1, 990.1은 어디야? 나타나겠다. 자, 24번 이해되겠어? 그 답은 3번이겠네. 답은 3번이겠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자, 넘어갑니다. 25번. 정보신호 MT, 반송파 FCT, 진폭 변조했다. 변조지수와 하측파대 신호주파수는, 자, 그러면은 지금 변조지수는 얼마야? 요거지, 요거? 자, AC가 얼마? 10. AM은 8. 0.8. 자, 변조지수는 0.8이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측파 주파수는 뭐야? FC-FM이지. 자, FC는 이 파이 FC가 1000파이로 돼 있어? 1000파이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 FM이 100으로 돼 있나? 100파이? 100파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FM은 얼마야? 50? 50이야? FC는 파이 없어지고. 그러면 여기 하측인가요? 하측은
500K에서 50K를 뺀 거니까 자,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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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자, 어떤 진폭 변조파가 이렇게 표시됐네. 이렇게. 이렇게. 피변조파의 전력,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뭐예요? 이 반송파의 전력은 이것이 상측파의 전력, 하측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 140 사인 600 파이티 사인 10의 6승 파이티. 자, 맞습니까? 변조도 얼마야? 변조도는 100 0.4지. 그래서 이 반송파의 전력은 자, 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무슨 치? 실호치의 제곱이 전력이지. 이게 전력이야. 그래서 얘는 2분의 AC 제곱이 전력이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측파 전력. 상측파 전력은 여기에 무슨 치야? 최대치. 루트 2로 나누면 무슨 치? 실호치. 이거의 제곱은 뭐다? 전력이다. 전력이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2 이렇게 되나? 4분의 m의 제곱 pc 여기 4, 2는 4, 2.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얼마예요? 바로 요거를 이제 pc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4분의 1의 m의 제곱 pc가 될 거고, 하측은 역시 요거 요 최대치를 루트 2로 나눈 무슨 치? 실호치. 제곱반복 전력.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식이 되니까 자, m이 얼마예요? 0.4지? 0.4. m이 0.4. 그래서 여기 하면은 제곱. 자, 정답 몇 번이야? 4번이지. 4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AM 전력은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것도 좀 기억하시고, 반송파 전력, 상측파 전력, 하측파 전력. 그래서 이걸 묶으면은 PC에 자, 이거 외워라. 이건 뭐 할 때 계산하는 거야? 이건 AM 전력 계산할 때 쓰는 거야. AM 전력 계산할 때. AM의 대역은 얼마였었어?
이게 AM의 대역이지? 자, 이런 거 여기서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것 같지? 자, 이거 정리 잘해. 자, 27번. 자, FM 복조에서 프리엠파시스와 디엠파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FM 프리엠파와 정리하자. 이거는 구역을 강조해서 구역의 SN을 개선하는 미분해로야. 이거는 구역을 약화시켜서 원음을 재생하는 적분회로지. 그래서 미분회로는 이렇게 생겼지. 적분회로는 이렇게 생겼지. 자, 이게 적자처럼 보이지? 이건 미자처럼 보이고, 요거는 필터로 뭐다? 요거는 필터로 뭐다? 이거는 진상회로지? 이거는 지상회로지? 이거를 쫙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 자, 1번. 옳지 않은 거래. 신호 저주파 성분 틀렸지? 뭐? 고주파 성분. 고주파 성분. 정답은 1번. 2번. 프리엠파시스는 FM 변조기 전단에. 이거 송신기에 쓰는 거지. 변조기 전단. 디엠파시스는 여기는 뭐다? 복조기 후단에 쓰는 거다. 맞았어. 3번. 프리엠파는 HPF. 디엠파는 LPF. 맞았어. 4번. 프리엠파시스는 신호파 일부를 의도적으로 강화시킨다. 그지? 강조해서 뭐 하려고?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려고. 정답 1번이 틀렸어. 넘어갑니다. 28번. 반송파의 진폭과 동시에 변화시켜. 아, 진폭과 뭐를? 위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면은 콤이지 콤? 콤. 뭐 진폭 위상을 동시에. 그래서 고속 정보 전송에 쓸 수 있는 그런 회로다. 이렇게 얘기했지. 29번. FSK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FSK는 여러분들 예전에 삐삐 있었어, 삐삐? 예전에 삐삐가 FSK를 썼던 거야. 삐빕, 삐빕 하는 삐삐. 그게 FSK였었다. 그래서 FSK는 프리케이 시프트 키잉 방식이다. 삐삐에서 썼었다. 옳지 않은 것 찾으래. 1번. 비동기 복조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 PSK 방식보다 수신 구현이 간단하다. 삐삐에서 쓴 이유야. 두 번째, FSK는 진폭이 일정한 변조 방식이므로 채널에 의한 진폭 변화에 둔감하다. 맞아요. 3번, 동기 복조 방식을 사용할 때 FSK 비토율이 PSK보다 비토율이 낮다? 아니야. 여러분들 ASK 이쪽으로 갈수록 뭐가 에러가 적어지는 특징이 있지. 주파수보다는 위상, 진폭보다는 이쪽으로 갈수록 에러가 적어져요. 3번은 틀렸어. 동일한 정보 신호 전송할 때 AM보다 넓은 대역폭을 차지한다. 얘는 FM하고 똑같은 건가? 얘는 이거지. 여러분들이 이거 대역이 얼마 했었어? 이거 대역이 이거지. 얘는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추가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게 최대 주파수 편의가 추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역이 얘가 이렇게 넓은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치? 이게 AM 대역이야? 이거는 FM 대역이야? 누가 넓어? FM 대역이 넓지? 이거는 무슨 변주라 그랬어? 이거는 알겠어요? 차이는 뭐지? 실어주는 정보가 0과 1을 실어주는 거고 실어주는 정보가 연속적인 분리량을 실어주는 차이밖에 없었지. 오케이? 정리되겠어요? 자, 이 공식도 좀 암기해. 이거 무슨 공식이라 그랬어? 카슨의 공식. 카슨의 공식이다. 카슨의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할 수 있겠지? 자, 30번. 64컴으로 변조된 신호를 15MHz의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사용한 이상적인 시스템에서 전송할 경우 전송 속도는 얼마입니까? 예,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야. 아주 좋은 문제다. 잘 들어. 이거를 R이라 그러자. 심볼 레이시니까 이렇게 쓰자. 그러면은 이게 나이키스트의 대역폭 정의입니다. 이게 나이키스트의 대역폭 정의다. 이게 뭐라고? 심볼 레이트. 이거는 대역. 자, 그러면은 여기서 n은 얼마지? 로그 2에 64. 로그 2에 몇 승이지? 64니까 2에 6승. 6이지? 여기는 6이야. 6. 자, 6이 나오는 건 알겠습니까? 자, 이게 뭐야? 심볼당 6비트 가져간다는 거야. 얘는 심볼수가 몇 개지? 지금 64개면은 심볼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비트 수는 6비트라는 거야. 6비트. 그러니까 심볼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비트 수는 6비트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여기는 뭐야? 초당 심볼 수는 이게 대역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심볼 수는 뭐야? 이거지? 2 곱하기 대역이 얼마로 주어졌어? 이걸로 주어졌어? 30이야? 나이키스트 대역폭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여기 단계까지는 안 들어간 문제다. 여기는 어느 단계까지 들어갔냐면은 그냥 이걸로 사용을 했구만. 이거를 할지로 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15m. 깊게 안 들어갔네. 그래서 답은 되겠습니까? 요거 단위는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이거 보드라 그래요. 보드. 이거는 심볼
퍼 세컨드. 이거는 헬츠. 되겠어? 같은 얘기야.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으로 해야 되겠다. 자, 30번 이해됐죠? 원래는 이 출제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까 얘기한 대로 나이키스트의 대역은 2분의 1의 심볼 레이시라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 그래서 심볼 레이스는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15 하면은 30메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원래 30메가가 되면은 답은 180메가 bps가 돼야 되는데 답이 없지. 답이 없기 때문에 출제를 잘못한 거야. 근데 사지선다형에서는 답을 하나 찾아야 되니까 이 출제하신 분은 그냥 요거 두 개를 같이 놓고 푼 거야. 알겠어?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이키스트의 정리거든. 자, 뭐 그 정도 하자. 응? 그래서 자, 되겠어? 31번. 아날로그 신호, 펄스 보호 신호로 변조하는 순서 옳은 거. 이거 틀린 친구는 없지?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정답은 3번. 이건 기능사도 알아. 정답은 3번. 여러분들의 음성을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거쳐서 디지털로 바꿔준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32. 20kHz의 음성 신호 8비트 양자화 및 부호화를 거쳐 PCM으로 전송하고자 할 때 이 신호의 전송 속도는, 요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뭔지 한번 잘 봐.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자. 시간이지? 자, 이렇게 되면은, 표본화하면은, 시간 쪽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양자화는 여기를 이산적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양자화예요. 이산적인 물리량으로 만들어 주는 게 양자화다. 그래서 1, 2, 3, 4 여기는 이제 4, 뭐 6 이렇게 만들어 주면은 보호하는, 자, 이 4를 100으로 만들어준다. 그럼 펄스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이게 4를 지금 처리한 거야. 예를 들어서. 6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1, 2, 4. 1, 0. 6인가? 그러면 1, 1, 1, 0. 그러면 얘는 6을 처리한 거야. 이게 보호하다.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 잘 나와. 이 속도는 여기에 이거 얼마나 할 거냐. 그 다음에 보호화를 얼마로 할 거냐. 이 얘기거든. 응? 그래서 이거 역수치 하면은 이거. 이게 뭐야? 표본화 주파수지? 이거는 보호화 비트수당. 그래서 이 표본화 주파수는 가장 높은 주파수 2배를 곱해주면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여기서 이 FM, 그 다음에 8비트. 그런데 2 곱하기 FM이 얼마?
20표. 8, 4, 8, 32. 자, 32의 정답은 4번 맞아요. 이 문제 꼭 나올 것 같아. 이거 어디 시험에든 잘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 문제니까 꼭 기억해라. 자,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변주의 2배야. 보호와 비트수라는 거는 이 양자와 스텝수가 결정이 되면은 요걸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문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온다. 이거 출제 예상 문제야. 이거 뭐 방송사, 공기업, 공무원 이거는 뭐 어디서나 누가 출제해도 출제 순위에 들어가 있는 문제다. 암기해야 돼. 나와. 강조했어. 자, 33번. 최대 주파수 12km, 16비트로 양자와 보호하여 PCM으로 전송하려고 한다. 신호의 손실 없이 최소화하여 표본화할 경우 초당 전송 비트수 얼마입니까? 자, 해봐. 이제 풀 수 있어야 돼, 이거. 이 문제는요, 풀 수 있어야지. 자, FM이 16. 32에 12를 했다. 그러면은 자, 정답 3번 맞습니까? 이 문제 꼭 나와요. 내가 강조했어. 여러분들이 이게 출제 순위 10개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야. 오케이? 이건 10대 출제 문제야. 꼭 암기해야 돼. 자, 여기서 이제 방송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거야. 어떻게 더 들어가요? 그러면은 요식에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하겠지만 요식에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용량, 아카이브 메모리 용량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들어가. 여기다가 시간을 곱하면은 뭐가 나오니? 응? 몇 가지 이해돼? 시간 곱하면 이게 없어지니까 비트가 될 거 아니야. 시간 곱했으니까 하루 얼마? 1시간 3600초. 하루 3600 곱하기 24. 하루 동안에 저장해야 되는 비트가 나오지. 바이트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장해야 되는 저장 용량 계산 문제가 방송공학 문제로는 나온다. 그러면 여기다가만 잘 집어넣으면 돼. 응? 알겠니? 어려운 거 아니지? 그지? 1년을 초로 바꿔서 놓으면 답이 딱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테라바이트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아카이브 용량이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방송은 요까지 들어가는데 공기업이나 공무원은 여기서 끝나 그냥. 요까지는 안 들어가. 요렇게 끝. 요게 끝이야. 쉽지? 응? 오케이. 이거 나온다. 넘어간다. 자, 34번 봅니다. 34번에 다음 가, 나, 파형은 이진 디지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두 개의 라인 코드 펄스 파형이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라인 코드 방식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저걸 생각해야 돼.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은 두 개밖에 없어. 지구상에 정보 전송하는 방식은 두 개밖에 없다. 응? 하나가 뭐지? 변조해서 보내는 방법. 하나가 뭐지? 라인 코딩으로 보내는 방법. 자, 그럼 얘기해 보자. 자, 여러분들 해봐. 자, 라우터 알지? 라우터가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라인 코딩해서 보내는 거야. 휴대폰에서 정보 보내는 방식은 모뎀이라고 들어봤어? 변조해서 보내는 거야.
또 한번 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봐. 뭔지 이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 랜에서 정보 보내지? 이걸로 보내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TV 여기지. 오케이?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자, 문제 풀자. 그래서 1110, 1100 이걸 보내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했네.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했네. 그러면은 극성이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를 그냥 플러스로 보내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return to zero. 요걸 RZ. 그런데 요 앞에다가 요게 붙었잖아. 난 return to zero는 NRZ이라고 그러는 거야. 요게 뭐죠? return to zero 하는 거 보여? 응? 중간에서. 근데 이거는 중간에서 return to zero 하지 않는 거야. 응? 이렇게 그냥 return to zero 하지 않아요. return to zero 하지 않아요. return to zero 해요. 그러니까 값은 이름이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썼으니까 극성이고 return to zero 안 했으니까 NRZ이다. 아하, 그럼 뭐 보자마자 4번이네. 맞아요? 1번도 있는데요. 그래서 나번도 더 보는 거야. 나번에 2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2를 처리한 거를 보니까 1을 이렇게 처리하고 0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0은 이렇게 처리했나요? 확인해 봐 빨리. 0 이렇게 처리했어? 이렇게 처리했어? 이걸 뭐라 그래? 이게 바이페이즈. 맨체스터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어디서 쓰는 코드일까요? 여러분들 이서넷 많이 들어봤지? 랜에서 쓰는 거야, 랜에서. 10Mbps 이서넷 랜에서 쓰는 보호가 이런 보호를 쓰는 거야. 이제 2를 이렇게 보내고 0을 이렇게 보내는 거야. 이걸 맨체스터라고 그러는 거야, 맨체스터. 또는 페이지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바이페이지. 똑같은 거야. 맨체스터나. 바이페이지는 똑같은 거다. 자, 이거 이제 정리되겠지? 정보는 이거 아니면 이것밖에 없어. 2를 0을 보내는 방법은 변조해서 보낼 거냐, 라인 코딩해서 보낼 거냐, 이것밖에 없다. 35. OSI 7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OSI 7 레이어는 7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외워야 된다. 여기는 응용. 여기는 이거 외워야 돼. 이건 아주 기초야. 이거는 뭐 실제 쓰는 거는 인터넷 쓰는 거는 이거죠. 자, 실제 쓰는 거는 TCP/IP라는 프로토콜을 인터넷 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시험은 요거를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실제 쓰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여기서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걸 시험에서 내는 거야. 실제 쓰는 건 이거지. 그래서 뭐 동영상은 이쪽으로 보내고. 알겠어? 동영상 이쪽으로 보내고. 인터넷 전화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HTTP는 어디로 보낼까? 그지? HTTP는 여기로 가는 거야. HTTP 포트 번호가 얼마라고 배웠어? 80번. 기억나? 자,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가 꼭 나오는 거야.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응?
자, 그래서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인접 노드 간의 신뢰성 있고 안정적인 통신을 위한 기능을 제공한다. 잘 봐. 이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름을 잘 알아야 돼. 여기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은 노드 투 노드. 여기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end to end. 자, 차이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 이건 몇 계층이다? 이거는 4계층이야. 이건 몇 계층이다? 2계층이야. 요걸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에라 정정 뭐 하고 하는 거는 2계층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트랜스포트 계층이라 그러는 거야. 트랜스포트.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거를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 그러는 거야. 링크. 차이점. 자, 그럼 빨리 문제 봐. 1번.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인접 노드 간. 맞아요. 맞았어. 2번. 패켓 전송망의 네트워크 계층은 라우팅을 통해 효율적인 경로 지정한다. 라우터는 몇 계층? 3계층의 인터커넥션 장비니까 맞았어. 3번. 물리 계층은 전기, 기계, 물리적 인터페이스 특성을 정의하여 기기 간의 원활한 연결 수행한다. 얘가요, 이게 비트로 나중에 내려보내는 거거든. 얘가. 그래서 전기적, 기계적, 물리적 인터페이스 기능을 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RS232C 케이블 같은 거 많이 써봤지?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 4번. 전송 계층에서는 효율적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암호화 압축. 암호화 압축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야. 암호화 압축은 어디서 한다? 여기서 하는 거야. 여기 몇 계층? 6계층에서 하는 거야. 정답은 4번이네. 36번. TCP/IP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계층이 아닌 거. 요거 아닌 거 물어봤네. 응용. 전송. 네트워크. 세션이 있니? 없지. 세션은 여기만 있잖아. 정답은 4번. 37번. TCP와 UD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여기는 신뢰성이 생명이야. 여기는 고속성이 생명이야. 그래서 여기는 요 두 가지만 까먹지 마. 나 빨리 보내고 싶어요. 나 확실하게 뭐 보내고 싶어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1번. UDP는 8바이트 크기의 헤더를 포함한다. 여기에 밟아봐. 헤더가 몇 바이트라고요? 8바이트. 맞습니다. 2번. TCP는 UDP보다 신뢰성. 맞아졌어. 3번. TCP 세그멘트의 헤더는 체크섬 항목을 포함하지 않는다. 왜 신뢰성이 만들어지겠니? 응? 왜? 전송? 확인? 여부가 가능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신뢰성.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빨리만 보내면 되는 거고, 이거는 확실하게 보내는 거야. 확실하게 보내는 거고, 빨리 보내는 거야. 3번은 틀렸겠어? 맞았겠어? 틀렸겠지. 이거 해야 되는데 체크섬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4번은 UDP는 흐름 제어와 혼잡 제어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제목이 뭐야? 고속성이지. 빨리 보내야 되잖아. 이거 언제 이거 하고 있어? 난 빨리 보내는 거야. 빨리 보내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인터넷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보낼래? 이렇게 보낼래? 이것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이거야, 여러분들. 38. TCP/IP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트워크 계층은 패켓이 근원지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경로를 라우팅하고 포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맞았어요?
요거 네트워크 계층 맞아요? 라우터? 오케이. 2번 7계층. 이게 7계층이야? 하나, 둘, 셋, 넷. 몇 계층이야? 4계층이잖아. 7계층은 얘지. 정답은 2번이다. 3번도 조심해라. TCP는 종단대. 자, 종단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end to end라고 하는 거야. 이거 조심해. 노드 투 노드는 데이터 링크야. 3번은 맞는 거야.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았어요. 만약에 이게 있잖아. TCP는 노드 투 노드, 노드 투 노드의 논리적 연결을 구성하고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틀린 거야. 알겠어요? 노드 투 노드와 엔드 투 엔드는 같은 게 아니라는 거는 꼭 알아야 돼. 요거 출제하는 사람들이 요거 잘 물어봐.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4번에 IP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비연결형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뭐가 있다? ICMP 같은 지원 프로토콜이 있는 거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핑 테스트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핑 테스트가 뭔지는 알지? 4번도 맞네. 39. 유선 랜에서 사용되는 표준 이서넷 프레임에 포함되지 않는 필드는 요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아. 이거를 뭐라 그러지? 여기서 이걸 뭐라 그래? 이거를, 자, 이거 한번 나눠봐. 자, 계층별 용어가 다르지? 여기는 패켓이라고, 여긴 프레임이라고, 여긴 비트. 오케이? 자, 그럼 문제 풀자. 보자마자 4번이야. 야, 패켓 번호는 이동랜데? 랜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잖아. 이거. 이 계층이 이게 랜 맞아요? 랜. 여기까지가 로컬 에어리어죠. 로컬에서 밖으로 나갈 때 얘가 필요한 거잖아. 로컬에서 밖으로 나갈 때 IP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패켓 번호는 랜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알겠어요? 목적지 주소와 송신자 주소 당연히 있어야지. 그걸 뭐라 그래? 맥 어드레스라 그러는 거야. 이거 몇 비트야? 알겠니? 여기서는 뭐라 그래? 여기 IP 어드레스. 이거 몇 비트지? 32비트. 맥. 되겠어? 랜의 주소야. IP 주소고. 다르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40번. 패켓을 교환하는 망의 두 가지 방식인 데이터그램과 가상회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이 패켓을 교환하는 거는 버추얼, 콜, 데이터,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가상회선을 설정하고 정보를 전송한다는 게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얘는 그래서 이름이 뭐야? 가상, 콜, 서킷. 이거는 이걸 해야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자. 1번. 데이터그램망에 의해 전달되는 패켓들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서는 송신된 패켓 순서와 다를 수 있다. 봐. 사전에 이거 해야 안 해? 이거는 안 하지. 안 하니까 여기 이제 사전 경로가 이렇게 사전에 경로 설정한 대로 가는 거 아니라 지 멋대로 가는 거야. 지 멋대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시간이 다르겠지. 1번 맞았어. 2번 가상 해선망에서 모든 패킷이 동일한 경로를 따라 전달되므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서가 송신되는 순서와 같다. 어이, 이거지, 이거. 그지? 계속 이걸로 오는 거니까. 차이점 알겠어? 맞았네. 3번. 데이터그램망의 교환기는 고정된 경로 지정표. 아니잖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겠어? 알겠니? 데이터그램은 어디로 갈지 몰라? 경로 지정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우팅 테이블이 있는 거는 요거야, 요거. 요거. 4번. 인터넷 기반 음성전화 서비스 이용해서 가상 해선망이 데이터그램망보다 적합하다. 그렇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했고, 예, 자, 그럼 수고했어요.